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증거가 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딱 여기요! 네, 제출 안 받고요. 나가실 때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양나래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일반 민사소송이든 뭐든 상관없이 소송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무조건 알아야만 하는 판사님이 싫어하는 행동 유형 가지고 왔습니다. 기본적으로요, 판사님은 기존의 판례 입장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지만 전체적인 당사자의 상황, 태도, 그것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우리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들끼리 얘기할 때에도 판사 성향 많이 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당사자가 부적합한 언행이나 행동을 하면 고스란히 소송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판사님 앞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유념해서 소송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벼락치기 유형입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말로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 법원에서 소송은 뭐다? 서면으로 이루어지죠. 글로써 내 주장을 법원에 알리는 거고, 상대방이 이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글로써 내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구두변론하는 장면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판사님 앞에서 말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판사님은 재판 이전에 양측이 서면으로 낸 걸 기준으로 변론기일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증거 다 제출된 것 같은데 오늘 사건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던가, 아니 이거 보니까 증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증거 신청하실 거예요? 그러면 증거 신청하는 거 적법한 것 같습니다, 채택할게요, 이런 결정을 한다던가, 기존에 있었던 서면상 주장들을 판사님이 확인을 해야 변론기일이 유의미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루 전날 띡 낸다? 혹은 당일날 아침에 띡 된다? 그러면 판사님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재판이 열리기는 열려. 시간도 다 할애했어. 그런데 사건 진행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미리 제출돼야 검토를 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벼락치기를 막 내잖아요.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일처리하면 변호사들도 엄청 혼나요. 이렇게 늦게 된다고 해가지고 대놓고 뭔가 불이익을 주시지는 않죠. 그런데 정말 깐깐하고 엄격한 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성실하게 소송 수행하고 증거 늦게 제출하시면 다음번 기일에 증거가 제출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재판 종결시키고 그 내용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벼락치기로 진행하는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잘 준비를 빠르게 해가지고 변호사한테도 빨리빨리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 많은 스타일. 간혹 나 홀로 소송을 하시거나 혹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이 감정적으로 너무 화나 있는 이 상태를 판사님한테 그대로 다 말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 한마디 해야 되지, 안 되겠습니다, 저번에 저쪽에 제출한 서면에서 그건 진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죠. 왜냐하면 실제 사건은 2, 3분 내에 아주 간략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사건을 보면서 확인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 그렇게 되면 변론을 준비하는 변론 준비 기일을 잡아서 10분에서 20분 정도 할애해가지고 궁금한 걸 물어보시는 기일을 잡거든요. 그런 기일이라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판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는 식으로 진술하는 게 좋지, 이미 서면상으로 주장을 한 내용을 거기서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서면으로 주장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내 주장을 막 펼쳐놓으려고 하면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막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증거가 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딱 여기요! 이거가 TV에 너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면 내 카드를 상대방한테 까는 것 같아가지고 막 안 보여주고 서면도 제출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부정행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판사님이 네, 제출 안 받고요, 나가실 때 종합민원실에 접수하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딱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당당하게 제출하려고 했던 증거인데 왜 굳이 소송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불성실하게 제출하지?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판사님한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 하면 일단 참석을 해서 판사님이 나한테 뭔가 물어보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대리인만 출석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출석했다 하면 판사님이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라고 발언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럼 그때 얘기를 한다든지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인 말하기는 안 된다. 세 번째, 이 경우는 사실 저도 조금 힘든 경우이긴 한데 폭주 기관차를 싫어하십니다. 내가 너무 속상하니까 피고 저 사람은 인간 말종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사람이므로 판사님께서 처단해 주셔야 되고 처단해 주시지 않으면 사적 자치를 발동시켜 저 사람을 이 세상에서 매장시킬 것이고 너무 상대방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에서 판사님이 화해 권고 결정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판사님, 저는 그 조건 받아들일 수 없고요. 만약에 그렇게 화해 공고 결정 나거나 판결을 나면 이것과 별개로 저는 피고를 평생 괴롭힐 겁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사례에서 판사님이 딱 정색하시고 지금 그게 판사 앞에서 할 말입니까? 이런 태도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는 거 제가 고려해서 화해 공고 결정 보낼 거고 그거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판결에도 참작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혼 소송할 때도 당연히 감정적으로 좋지 않죠. 그런데 재판장에서 저 사람은 평소에도 말이 안 통하고 무식해가지고 멍청하니까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사님이 아닌 제3자가 봤을 때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법원에서 판사님 앞에서도 저런 얘기를 한다고? 야, 그럼 결혼 생활에 문제 있었겠는데? 자기는 피해자라고 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결혼 깨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화가 나죠.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그걸 판사 앞에서 정도를 넘어서서 표현하거나 혹은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이고 원색적이고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을 서면에 담기를 원하는 거, 그거는 제가 진짜 극구 뜯어 말리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정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법원에 판사님께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 점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의의 판결을 내려야 되는 판사가 이런 거에 흔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하죠. 특히 이혼 사건, 상간 사건 등의 가사 사건을 하고 있다면 더더욱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소송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